강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제목이 나르치스와 볼드문트라고 지어진 것은 그만큼 나르치스와 볼드문트 사이의 관계가 각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르치스는 볼드문트와 대화를 하면서 볼드문트의 가치관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그에게 아주 인생의 큰 전환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볼드문트를 뻔히 꿰뚫고 있는 나르치스는 볼드문트에게 있어서 다소 단정적이고 독선적이고 때로는 오만한 모습으로까지 비춰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나르치스의 그 오만한 태도가 오히려 좋은 친구로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모습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서 내세우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저희 팀은 나르치스가 볼드문트에게 보인 그 오만해 보이는 태도가 단지 무턱대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나르치스는 본인과 아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볼드문트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관심, 애정,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볼드문트에게 말을 걸고 무엇보다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만약 나르치스가 볼드문트에게 그런 각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나르치스의 오만한 태도가 보이지 않았을 것은 맞겠지만은 나르치스가 볼드문트에게 그런 관심을 보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나르치스의 볼드문트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볼드문트에게 쏟은 나르치스의 애정과 관심을 오히려 증명해주는 좋은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희 팀 주장의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할 텐데요. 나르치스가 볼드문트에게 보인 그 오만해 보이는 모습은 나르치스의 본성이 나르치스가 본성적으로 오만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 브론 수도원에 막 들어온 볼드문트는 한없이 미성숙한 존재라고 해야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옛날에 그 철없던 애기였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볼드문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볼드문트 본인이 아니라 아마 나르치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르치스가 볼드문트에게 마치 반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이야기를 해준 것은 마치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미성숙한 아기에게 자애로운 어머니가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르치스가 볼드문트에게 보인 태도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어떤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 뿐이지 나르치스의 그 오만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나르치스의 태도는 좋은 친구의 태도로서 정당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장 2팀 인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자네가 얼마나 완벽하게 나와 다른 존재인가를 자기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목적도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야. 이 구절은 나르치스가 볼드문트에게 둘의 관계에 대해 한 말 중 한 구절입니다. 이 책은 나르치스와 볼드문트 사이에 아주 깊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우정에 대해 그리고 있습니다. 본 책의 다른 제목이 지와 사랑인 것처럼, 즉 이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나르치스와 감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볼드문트 사이의 우정이 서로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르치스는 볼드문트에 대하여 자신이 모두 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자신만의 판단이 옳다는 가정하에 볼드문트에게 길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 주장 2팀은 이러한 나르치스의 태도가 오만함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태도는 옳지 않은 태도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먼저 나르치스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서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르치스는 스스로가 사람들의 성격과 운명을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감각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다스림으로써 그들에게 봉사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원장 역시 나르치스의 유일한 단점이 오만함이라고 판단하는 등 책 전반에서 나르치스의 성격에 오만함이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이 인론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나르치스로 하여금 둘 사이의 관계를 단정짓고 볼드문트의 방황이 끝난 후에도 볼드문트가 방황을 통해 배운 점을 나르치스만의 언어로 정의하여 볼드문트가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볼드문트의 반응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볼드문트는 나르치스가 둘 사이의 우정을 단정짓는 부분에서도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방황이 끝난 후 나르치스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나르치스의 말에 대해 아주 그럴듯하네요.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들리니 말이에요. 라는 반응을 보이는 듯 나르치스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볼드문트는 나르치스와 친구라고도 생각했지만 우정을 맺기 전에 그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고 이러한 관계가 볼드문트로 하여금 나르치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볼드문트로 하여금 나르치스의 판단을 보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도 볼드문트는 나르치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예술적 이해를 거두었고 이에 대해 나르치스는 볼드문트의 죽음 직전 자신의 태도와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저희는 나르치스가 볼드문트를 대하는 태도는 친구를 자신의 사고방식에 끼워 맞추려 한 오만함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깊은 우정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미리 판단하여 규정하는 오만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상호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부터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 두 번째 근거, 그러니까 볼드문트의 반응으로부터 이제 근거를 끌어내셨는데요, 맞죠, 그죠? 그 볼드문트가 이제 나르치스의 그 판단 그런 것을 수용한다는 듯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저희 팀에서 봤을 때는 볼드문트가 나르치스의 판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수용하기만 했느냐, 본인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듯 내 생각은 달라 이런 것을 자주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방황을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는 점에서 일단 나르치스의 일방적인 가르침이 볼드문트에게 체화가 되었느냐, 일단 그 점에서 먼저 의문을 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화가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볼드문트도 처음에는 본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자신도 스스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모습을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점에서 판단했을 때 볼드문트 스스로 나르치스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들었을 때 입론에서도 얘기했듯이 둘은 이전에 사대지간이었고 볼드문트는 나르치스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나르치스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온 것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하는 듯 나르치스를 단순한 친구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도원이라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학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나르치스가 볼드문트 자신에 대해 단정 짓고 이야기한다면 볼드문트는 자의로든 타의로든 그 의견을 체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방랑생활에서 자신이 한 살인이나 여자와 있었던 일들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볼드문트가 한 방랑 역시 그렇게 자신이 원하고 준비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판단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수도원에서 나르치스와 볼드문트 이외의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때 둘 사이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많고 또 수도원장 역시 아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볼드문트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둘 사이를 강제적으로 떼어놓을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저희는 나르치스의 이러한 오만함이 볼드문트에게 어느 정도 체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질문해보겠습니다. 볼드문트를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르치스는 자신의 기준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볼드문트와 나르치스가 마지막에 나눈 대화에서도 나르치스가 볼드문트에게 더 애정어린 태도를 취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기도 합니다. 주장 1팀의 입론에서도 그 의도는 애정이었지만 어느 정도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나르치스의 의도가 어떻든 나르치스가 오만함의 태도를 취한 것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으나 결국엔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은 지양했어야 했다. 그것이 질문이었죠, 그죠? 제가 이제 토론자의 말에 대해서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지탄받아 마땅할 행동이죠, 그죠? 근데 저는 제 의견을 표현했을 뿐인데 왜 지탄받아야 되죠? 그것은
저랑 토론자가 동등한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취향이 다르고 발언권이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인본에서 밝혔듯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관계는 그 단순한 동등한 관계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시간이 많지 않으니 남은 이야기는 반론 내지 자유 토론에서 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시간 세이 되나요? 둘 다 남자야. 둘 다 남자예요. 재밌는 사람. 왜 뭔지 알겠어? 작기만 사봤는데 4,000원 많아. 시간 없나요? 15초 나왔습니다. 네, 수리 시간 끝났습니다. 네, 주장 1팀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치스의 표현, 지금 주장 2팀에서 오만한 표현,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하신 그 부분은 겉표면적으로 보면 오만하다고 저희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르치스의 그 오만하다고 볼 수 있는 태도는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르치스는 그 책 82쪽에서 그 골드문트가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에 방황하고 있을 거라는 그 자신의 추론을 수도원장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수도원장이 정말 나르치스의 그 오만한 겉태도 때문에 나르치스가 정말 오늘처럼 밉게 보인 적도 없었다. 그렇지만 이 사색가의 추론은 얼마나 올바른가. 이 친구는 정말로 골드문트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나르치스의 그 오만한 태도,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자기가 골드문트의 마음을 잘 읽고 골드문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 그런 태도가 어느 정도 나르치스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르치스는 골드문트에게 대화를 할 때 골드문트의 과거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합니다. 책 67쪽에 나온 말을 인용하면 두 친구는 비록 각자의 본성이 너무나 다르긴 했지만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둘 사이에는 이성적인 말 외에도 점차 서로의 영혼과 미세한 신호로도 이해되는 말이 생겨났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나르치스는 골드문트가 왜 그렇게 수도원에서 고민을 하게 됐는지를 알아내려 노력을 합니다. 즉 자기의 틀을 무조건 강요하지 않고 골드문트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골드문트에게 대화를 걸면서 알아내려고 노력한 것이죠. 즉 겉보기에는 나르치스가 오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나르치스를 향한 애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매우 스스럼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가끔은 상처를 주고 서로 다투기도 하는 원인이 되겠지만 그런 솔직한 표현과 진심 어린 조언은 그 상대방에게 진정한 힘을 주고 설사 그 조언이 가끔은 틀릴 때도 있습니다. 또 저희 귀에 거슬릴 때도 있지만
저희가 그 조언을 듣고 또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친구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저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저희를 진정으로 아낀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르치스가 겉보기에는 좀 오만해 보이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 속에는 진정으로 골드문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나르치스가 골드문트를 대하는 태도는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르치스 그 이제 주장 2팀에서 나르치스의 그런 어떤 그 의견을 골드문트가 체화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골드문트가 방랑 생활을 시작했을 때 얼마든지 방랑 생활을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드문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골드문트는 여러 여인들을 만나고 예술로 귀의를 하면서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술로 귀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느낍니다. 그것은 나르치스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골드문트 본인이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르치스가 골드문트에게 많은 나쁜 영향을 주었다 하기보다는 골드문트 스스로 개척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장 2팀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나르치스가 골드문트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하는 그 오만한 태도는 나르치스의 본성이 아니라 단지 성숙한 사람과 덜 성숙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난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책의 전반부에 나오듯이 나르치스는 그 오만한 태도를 단순히 골드문트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약간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으로서 미루어봐서 단순히 이러한 스승과 사제관계이면서 동시에 친구관계인 이 오묘한 관계로부터 비롯된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골드문트가 미성숙하고 나르시스가 스스로가 자신이 성숙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점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나르시스의 오만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골드문트가 방랑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나르시스가 다시 골드문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얼마나 골드문트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걸 깨닫는 대목으로부터 나르시스 스스로도 충분히 미성숙했고 골드문트를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실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스가 골드문트에게 이러한 외면적으로 오만한 태도를 인해서 하는 것이 전혀 나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골드문트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도 골드문트를 물론 소중한 친구로, 그리고 그 친구 이상의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만약에 그를 더 진정으로 친구로서 생각했더라면 그 오만한 태도보다는 좀 더 배려하는 태도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론 골드문트가 결국엔 자신이 선택해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된 것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승과 제자 관계에 면도 있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학문적으로도 더 성숙한 사람이 말해주는 조언 같은 경우에는 그 골드문트의 충동적인 방랑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스의 오만한 태도로 인해서 골드문트의 방랑이 촉신되었고, 이는 결국엔 방랑 중에 여러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행을 떠나서 방랑을 하면서 굶어 죽을 뻔한 위기나 아니면은 살해당할 뻔한 위기에서 또 사람을 또 살해까지 하는 장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봐서 나르시스도 이러한 위험한 환경에 친구를 내몰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나르시스가 골드문트가 방랑생활 시작한 이후로 자기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언제든지 되돌아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 규율적인 수도원에서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뛰쳐나가는데 다시 아무 때나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찾아줄게. 먼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첫 번째 근거 이론에서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한 걸 이제 행동으로부터의 근거를 제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첫 번째 예로서 나르치스가 수도 원장한테 본인은 특별한 감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그런 봉사를 하는 것을 천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얘기를 조금 우리 주변으로 한번 한정시켜서 얘기해볼게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되게 리더십이 좋은 애가 있어요. 친구들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리고 친구들이 뭘 원하는지 정말 그걸 잘 알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임원이었죠. 근데 그런 친구가 꿈이 뭐냐고 물었죠. 그 친구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봤죠. 난 대통령이 돼서 우리 사회에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좀 어감상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럼 그런 태도도 혹시 오만하다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한 친구의 예시를 드시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황윤식 씨의 친구분과 이 나르시스가 차이가 나는 점은 둘 다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 능력 때문에 오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것을 안다는 투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좀 더 지위를 갖고 있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아니까 나의 의견은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의미가 있는 말들이야. 그러니까 좀 더 잘 들어야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태도가 더 오만함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주장 2팀의 반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나르치스가 이제 오만하다, 그러니까 나르치스는 자기가 간 길, 그러니까 이성의 길이 무조건 옳고, 그러니까 볼드문트가 나중에 이제 감성적으로 되게 발달을 해서 나르치스와 동등한 위치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나르치스는 볼드문트 예전에 무시했던 것,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그렇게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나르치스는 이 책 내용에 보면 볼드문트에게 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볼드문트가 방랑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에 너는 나와는 엄청 다른 길을 갈 거다. 그러니까 너가 그 감성의 길, 그러니까 방랑의 길을 갔을 때 그 끝에는 어떤 결과가 나와 있을지 난 모른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볼드문트의 방랑 생활이 나르치스가 위기로 내몰았다 하셨는데 사실 그 방랑이라는 것 자체가 위기도 있지만 그 위기가 있어야 또 배우는 게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나르치스가 볼드문트가 방랑을 하면서 수많은 불륜을 저지릅니다. 사실 그런 불륜도 도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거지만 볼드문트는 그 불륜을 통해서 처음에는 어떤 그런 일시적인 그런 쾌락?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가 율리에라는 여인, 율리에와 리디아를 만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니클라우스라는 장인을 찾아가서 그 밑에서 뭔가 예술 작품을 만들면서는 단지 예술, 그 사랑이라는 그런 게 덧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을 통해 느낀 경험을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덧없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가는 그런 걸로 남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이렇게 방랑 생활을 통해서 물론 죽을 위기도 겪긴 했지만 그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부터 답을 하자면 큰 사건을 보면 점점 단순한 쾌락에서 깊이 있는 사랑, 또 이해까지 심지어 어머니에 대한 사랑까지 이해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볼드문트는 살인도 3번이나 저질렀고 또 그 큰 사건 이외에 노소를 등록하고 단순히 여자를 만나면 어떤 느낌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판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고 볼드문트가 미성숙했다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볼드문트의 방랑이 그만큼 덜 준비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방랑 생활을 시작한
직접적인 계기는 미제라는 여행을 통해서 자기 수도원 밖의 생활에 대한 쾌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촉매제는 나르치스였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나르치스가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에 질문에서 나르치스가 충분히 볼드문트가 자신과는 다른 길을 걸고 그 끝은 자신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도 나르치스가 무조건 자신의 길로 볼드문트가 가라고 강요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또 실제로 책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그려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보통 친구 관계에서 너가 추구하는 길은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딴 길이야 라고 단정을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볼드문트가 방랑을 하면서 수도원에 있을 때보다 더 완성된 예술을 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결론이나 판단이 옳다고 그 의도나 그 판단을 전달하는 태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는 나르치스의 태도가 원만하다고 판단하는 점이기도 답변이 되었나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저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중간에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그 반대를 하는 거 뭐 맞는 말인 그 타당성 있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 나르치스 아니 볼드문트가 수도원을 뛰쳐나간 직접적인 미제였지만 그것에 대한 촉매제는 나르치스였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죠? 근데 그 나르치스가 볼드문트에게 한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뭐 볼드문트가 뛰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책에 대한 이해가 막 엄청나게 잘 돼 있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나르치스가 볼드문트에게 해준 것은 볼드문트의 본성을 깨닫게 해준 것 그 정도에 지나지 않고 예술적인 감각이 너한테는 있다. 뭐 이성의 눈을 뜬 적이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얘기를 해줬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볼드문트가 뛰쳐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공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시동 변론 때 나온 얘기 하시죠? 네.
주장 1팀 최종별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장 2팀에서 아까 자유토론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르치스가 이제 골드문트가 이제 나와는 다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어필한 점이, 그렇게 말을 강요한 점이 이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저자 헤르만 헤세가 이 책을 지었을 때 그 배경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 책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성과 감성 중에서 그것이 조화를 이룬다기보다는 어느 한쪽이 우세한,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이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책을 봤을 때 그 나르치스가 골드문트의 모습을 보았을 때 골드문트는 이성적인 부분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르치스가 골드문트를 판단했을 때는 감성적인 부분으로 그런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런 사상이 지금 현대 시대에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상황에서 나르치스도 유한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최선의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저희는 그 나르치스가 골드문트에게 대한 태도보다 그 이면에 있는 골드문트에 대한 애정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자유토론 시간에 말을 했어야 하지만 저희가 깜빡했는데요. 그 골드문트 주장 2팀의 입론에서 골드문트가 나르치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는 근거로 아주 그럴듯하네요. 그래서 마치 미덜거릴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 책에서는 골드문트가 어렸을 때는 나르치스가 골드문트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갑자기 제외한 후에는 골드문트의 말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한 말로 이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나르치스가 겉보기의 표현은 오만해 보였지만 그 본심은 나르치스를 향한 골드문트를 향한 애정이 있었다는 것을 토대로 저희는 나르치스가 골드문트를 대하는 그 태도는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골드문트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장 2팀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르치스가 골드문트와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골드문트의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 상호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골드문트의 길을 진정으로 깨닫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르치스는 골드문트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자신이 이미 자신의 능력으로 골드문트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놓고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다른 대답을 내놓는 경우라면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다시 생각해보자 이러한 태도로서 약간 대함으로써 골드문트가 결국엔 나르치스가 원하는 방향,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의 대답을 내놓도록 약간 유도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골드문트가 본성을 깨달아서 관광생활을 시작하게 된 어느 정도의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르치스는 골드문트가 다시 돌아온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르치스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친구는 그의 인도와 가르침을 고맙게 받아들였고 언제나 자신의 우월함과 스승 역할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니까 골드문트는 제자로서 더 성숙했던 나르치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이를 통해 예술가라는 길을 찾는 시발점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의 긍정적 영향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나르시스의 오만한 태도는 골드문트에게 상처를 주었고 이러한 태도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나르치스도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자신이 골드문트에 의해서 성장하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듯이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친구로부터 배려하는 그러한 골드문트나 나르치스의 자세, 이 자세가 죄송합니다. 진정한 친구 사이에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